100년 전, 200년, 1000년 전에도 아이들은 안 자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뭐 어머니, 아버니, 할머니들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그 말을 되게 잘하는가 보다, 되게 창의성이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과묵하고 말을 못 지어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느릿느릿 아무 얘기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레고나 퍼즐이나 블록처럼 그냥 탁탁 맞춰지는 것 같아요. 또 느릿느릿 말해주는 거 좋습니다. 어차피 목적이 애들 재우는 거니까는요. 느릿느릿 말해주면 애들도 느릿느릿 듣다가 꿈의 세계로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마음이 참 넓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이들을 들으면서 이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심지어는 아빠 오늘은 하나애가 할게 하면서 아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저의 세 번째 열쇠말은 꼴등 교육입니다. 경쟁.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유치원에 보내니 바로 경쟁 비교 순위를 알더라고요. 집에서는 아빠한테는 최고였거든요. 밖에 나가니까 최고가 아닌 거예요. 누가 뭘 잘하고 나는 그걸 못하고를 압니다. 그러나 경쟁과 비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니까는요. 부모가 그게 싫다고 해서 아이가 그거를 피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경쟁과 비교에 의한 스트레스. 이것을 전염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염병. 전염병이면 예방주사가 필요하잖아요.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 예방주사가 꼴등 교육인데요. 꼴등하자 애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밤에 이용을 합니다. 밤에 이제 애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하나에 아빠는 꼴등 하나에도 좋아하고 1등 하나에도 좋아해. 고마워요. 하나에는 꼴등 아빠도 좋아하고 1등 아빠도 좋아할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아빠가 언제나 항상 꼴등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안심하라고. 아빠는 여전히 너 곁에 있다고 하는 게 꼴등 교육입니다. 마지막 저의 네 번째 키워드는 엄마의 마실입니다. 밥마실입니다. 사실 아내는 가끔 프리랜서로 일하지만은 전업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인 내가 낮에 정말 피곤하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당신은 집에서 좀 청소 끄직끄직하면서 쉬었잖아. 이렇게 리모컨과 일체가 되고 싶은 아빠의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피곤함이라는 것은 육체적 피곤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지요. 사실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동료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 아내는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다리고 저를 기다리고 매일 똑같은 일을 누구랑 대화도 못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저는 아내 일 못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10년간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러면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데요. 좀 자유롭게. 아이와 엄마의 끈을 너무 단단히 묶어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아이와 엄마의 끈을 너무 단단히 묶어버리면 아이도 자립심을 잃겠지만 엄마도 아이한테 독립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건 어떠겠냐. 그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 아빠가 쑥 개입하면 돼요. 아빠가 해주면 됩니다. 엄마가 밥마실 가고 그 사이에 아빠가 아이들이랑 놀면 돼요. 매일 같이 하는 건 아니겠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재밌게 놀아주면요 안 찾아요. 그러면 아빠도 좀 일찍 잘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자자 우리 이러면서 중요한 건
엄마가 밥마시를 갔을 때 집에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불안해지거든요. 미안해지고. 그러면 밥마시를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어디 밥마시를 가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완벽하게 설거지하고 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저녁에 집에 없더라도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래야 좀 여유를 갖고 좀 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엄마의 모든 마음, 엄마의 모든 정성, 모든 시간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자기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쓰거든요. 자고로 모든 조직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그 조직의 CEO입니다. 그러니 집안의 CEO는 엄마 아닌가? 물론 바깥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어깨 좀 힘도 넣어 보지만은요. 그래서 그 집안의 CEO인 엄마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아이와 몇 년을 육아를 하고 몇 년을 자녀 교육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2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20년 이상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좀 즐겁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30대, 40대가 주택의 아빠, 엄마입니다. 다들 정신이 없거든요.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좋고 좀 못해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마음이 넓어서 부족한 부모, 좀 못한 엄마, 아빠도 다 사랑해 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행복한 아이가 커서도 행복하다고요. 지금 행복한 아이가 미래에도 행복하다고요. 여기에 한 문장을 더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한 부모가 늙어서도 행복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쁘게 늙을 것입니다. 예쁘게 늙는다는 거 썩 괜찮은 일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요새 신종어가 나왔잖아요. 할매맘, 그 다음에 할빠. 보통 2살에서 3살이 넘어가면 애들이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할머니들 머리, 어깨, 무릎,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봐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업으로 시작하십시오. 아가, 네가 아침에 7시에 맡기고 저녁 7시면 데려간다는 그 약속 꼭 지켜줄 거지? 나는 오로지 너만 믿을 뿐이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당연히 애 키우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째지고 까지고 애가 뭘 삼킬 수도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맡기지 말고 믿었으면 불평하지 말라.